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전한 투자를 지원하는 건투지입니다. 네, 오늘은 산업 공부에 대한 산업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의 성장. 자, 리모델링 산업, 즉 건설 산업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수급에서 보면은 건설 및 건자재 업종에 대해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저번 주 그리고 한 달간 조금 들어왔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건설 관련, 건자재 관련, 리모델링 관련 업체들이 좀 급등이 나오는 그런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기업을 하기보다는 이제 산업을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산업을 이해하는 콘텐츠를 한 번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기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환경 결정론이라는 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내 개인적인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조직에 제일 쉬운 예로 조직에서는 큰 대기업 같은 데서는 아무리 자기가 이제 뭐 스카이 나와서 이제 잘났다고 하더라도 조직원들하고 융합해서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기업들도 똑같아요. 국가에서 만든 정책이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이 안 나오게 되면은 아무리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똑똑하고 우수해도 그 기업은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업을 보기보다는 우선 이제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지, 1년 또는 2년간 성장을 하는지를 보는 게, 지금 당장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다 하더라도 안심을 하고 1년, 2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산업 관련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리모델링이고, 자, 리모델링을 제가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고 최소한 3년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더 성장을 안 하는 가치주가 아닌 이제 성장주로서 이제 부각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자, 보시면 리모델링 시장이 호황이 오는가,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성장을 한 그런가 봤는데 이제 보면은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 이제 책상이 불편하다, 좀 근무하기 편한 환경을 꾸미고 싶어 하는 이제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현샘에 문의를 해보니 주문이 넘쳐서 물건 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다음 주나 되어야 배송이 될 것 같다고 한다. 주문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TV, 유튜브, SNS에서 유난히 리모델링 인테리어 얘기가 많다. 그래서 남들 이제 하는 거 보면은 나도 막 꾸미고 싶잖아요. 특히 뭐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뭐 저도 남들 집을 좀 잘 꾸미고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남들 비교되기 때문에 남들 하면 따라하고 싶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규모 리모델링입니다. 뭐 집 꾸미는 거. 그다음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냐? 아니다. 자, 보면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늘어나는데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낡은 아파트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사는 가구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20년 된 아파트가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사를 되게 자주 다닌대요. 저만 해도 따지고 보면 서울에서만 이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다섯 번 이상 했네요. 근데 이사 갈 때 아니면 가구를 바꾸기 어렵죠. 이사 가면 좀 기분 낸다고 가구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리모델링 시장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거다라는 거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활성화, 불편하고 싶지 않아서 편하게 이제 꾸미는 거죠. 일할 수 있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SNS나 TV에서 인터넷 관련 방송이 늘어나고 있어요. 남들이 이쁘게 집 꾸미고 사는 거 보면 나도 하고 싶죠.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공급 물량 부족과 재건축 규제 때문에 이제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래된 더러운 집에서 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안 할 수가 없다. 자, 이사를 자주 한다. 통계치를 보니까. 근데 이사할 때마다 가구를 새로 사고 싶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늘어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리모델링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법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이 세 부분에 보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유지, 보수, 개수. 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정비 사업은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에 포함하지 않는다. 리모델링은 개수를 의미한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모델링은 개수. 자, 그러면 리모델링은 무엇을 위주로 하고 언제 잘 되나 늘어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인가 봤을 때 보통 리모델링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냐? 기존 이제 오피스를 오피스텔로 만들고 그다음에 공장이나 창고를 아파트형 공장 또는 상가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거용은 이제 리모델링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주거가 아닌 비주거 시장이 위주였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인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거용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확대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공급이 줄어들고 재개발, 재건축은 어려우니까. 여기 보시면 이 전망이 20년이에요. 이게 30년이고 20년이고 이게 25년 정도 되겠죠. 엄청 증가해요. 일단 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시장은 성장한다. 자 보면은 그리고 주택 분양이랑 리모델링 시장은 역의 상관관계. 이게 주택 분양이거든요. 주택 분양이 높을 때는 리모델링이 적고 낮을 때는 이제 높고 그러면 앞으로 공급이 지금 뭐 공급 물량 푼다고 했는데 공공 이제 단지 조성을 공공건설사를 통해서 LH 통해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 3년간은 리모델링이 계속 성장할 것 같습니다. 자, 공급 대책이 나와도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너무 많다. 그리고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30년, 20년, 30년 미만이 회색이에요. 30년 이상.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이게 거의 딱 육안으로 봐도 한 40% 넘는 것 같잖아요. 20년 미만이 이렇고, 근데 이 개가 이래요. 아파트 다세대, 아파트도 보면은 거의 뭐 4,200세대, 그러면 6천만 40%, 또 40%네요. 40% 이상이 다 20년 이상 된 이제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했어?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리모델링이 늘어날 것인가? 자, 아파트는 자, 노후화되면 선택지가 우리가 이제 뭐 노후화됐을 때 선택지 재건축 추진한다. 그 다음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그다음 소규모 리모델링을 한다. 그냥 살거나 팔고 이사한다. 근데 보면 재건축이나 대규모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대요.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 혼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되게 지지부진해요. 잘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3번 소규모 리모델링 그리고 4번 그냥 살거나 팔고 이사한다. 이 두 개는 소규모 리모델링이 늘어나는 조건이에요. 이사할 때마다 바꾼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리모델링은 늘어날 것이다.
실거주 무기강 강화도 리모델링 시장이 긍정적. 양도세하고 비과세 때문에 실거주 무기한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집주인 돈 많잖아요. 그냥 살겠어요? 최소한 이제 좀 럭셔리하게 소규모 리모델링은 하고 살겠죠? 음. 이런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자 리모델링 한샘의 실적을 봤는데요. 리모델링 사업부의 4분기 누적 매출의 추이를 보니까 자 18년, 19년 최근에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올해도 실적이 되게 좋대요. 리모델링 사업 진짜 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 사업은 이제 리모델링 이 시장은 우리가 이제 늘어난다는 걸 알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기업이 판매를 잘하고 있을까? 시장은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리모델링 업체들은 다 잘 할까요? 물론 전반적으로 이제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실적은 올라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컨택트 시대에서 언택트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판매 또는 앱을 통한 홍보, 판매 연계.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앱에서 요즘에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앱에서 이제 SNS, 유튜브, 포털, 앱, 오프라인 매장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잘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런 인터넷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은 더 좋겠죠. 뭐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 아무래도 체험을 하고 싶은 인원들이 생길 거니까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기업에 집중해라 해서 한번 찾아봐야 된다. 기업을 찾고 싶으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재개발, 재건축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2025년까지 부동산 공급이 순조롭게 확대가 될까? 공공임대 한다는데 이게 잘 되겠어요? 잘 안 될 거예요. 이해관계자들이 많아가지고 뉴스만 찾아보셔도 압니다. 네, 정부기관이 하는 거는 민간 개발사에서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 뭐 후려치고 뭐 하니까.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된 주택은 후려치기도 하고 기술도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민간 부동산 개발자들이. 20년 이상 된 주택은 전체 물량의 40%, 향후 더 증가. 코로나로 집콕, 이사도 빈번해. 양도세 비율에서 실거주가 늘어나. 그러면은 공급이 된다고 할지라도 소규모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이러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리모델링 업체의 실적이 가장 좋을까? 우리는 이걸 봐야죠. 일단 산업이 성장한다는 거는 확인을 했고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을 잡아야 될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 온라인 플랫폼을 잘하는 업체, 잘 활용하는 업체, 앱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업체, 그리고 경험치. 이거는 무시 못해요. 신생 기업은 아무래도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좀 이런저런 난관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걸 유의해서 기업을 고르시면 될 것이고요. 자, 이 격언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버핏은 좋은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이지 파는 사람이 아니다. 네, 산업을 분석을 해서 이게 성장한다고 믿으면 이게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성장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1년, 2년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걸 항상 유념하시고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택하세요. 빨리 번 돈은 빨리 나간다고 합니다. 네, 천천히 번 돈은 천천히 나간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하시고 돈이 천천히 놀고 친구도 사귈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기업 업황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분석의 양식이 됩니다. 건전한 투자를 지원하는 건투지였습니다.